사주 명식에 단 하나의 글자가 있는 사람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삽니다. 그 글자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내 사주에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를 기반으로 한 동양의 운명학입니다. 4개의 기둥, 8글자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읽어내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학문이고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주를 찾습니다. 재물복은 사주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과연 내가 돈을 잘 벌 팔자인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지 누구나 궁금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주에는 재물과 직접 연결된 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재성, 자이싱입니다.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의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주 명식 안에 재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평생 돈과 인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성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편재와 정재입니다. 이 2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편재는 갑작스러운 횡재, 사업적 소환, 큰 돈을 한꺼번에 다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재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 성실한 노력으로 쌓아가는 재물을 상징하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재가 강한 사주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편재가 발달한 사람은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있습니다. 돈이 드는 기회를 귀신같이 잡아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뛰어나죠. 대기업 창업자들의 사주를 분석하면 편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편재만 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정재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벌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거듭하고 결국 상당한 자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부자의 길이랍니다. 2번째로 중요한 글자는 식신, 식신입니다. 식신은 먹는 신이라는 뜻인데 재물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주 이론에서 식신은 재성을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죠. 식신이 강한 사람은 재주가 많고 그 재주로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요리사, 예술가, 강사처럼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돈을 버는 직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핵심인데요. 식신생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신이 재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사주 원국에 식신과 재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으면 거의 부자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손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3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성과 관성의 조화입니다.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재성을 극하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해 돈복을 약하게 만들 수 있죠. 반면 관성이 적절히 자리 잡혀 있으면 사회적 지위와 재물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하나의 글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하거든요. 재성이 있어도 충이나 극을 받으면 재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죠. 이를 재다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재물은 많은데 그걸 감당할 힘이 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관리와 체력 유지가 재물복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재물복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주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사주 원국을 뽑아볼 수 있거든요. 만세력 앱이나 사주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연월일시를 입력하면 8글자가 나오는데요. 나온 글자 중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재성은 일간, 즉 내가 극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목일간이라면 토기운이 재성이 됩니다. 무토, 기토가 사주에 있다면 재성이 있는 겁니다. 병화일간이라면 금기운인 경금, 신금이 재성이죠.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재성이 없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집니다. 원국에 재성이 없어도 운에서 채워질 수 있죠. 실제로 40대 이후에 사업이 크게 번성한 분들 중에 후천대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식신이나 상관이 강한 사주도 재물복이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배우, 작가, 유튜버 중에 식신 상관이 강한 사주인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잠깐,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성운이 좋은 방위를 활용하세요. 일간에 따라 재물 기운이 강한 방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재성 방위를 알고 그 방향에 책상을 놓거나 중요한 미팅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재물운이 좋은 시기를 미리 알아두세요. 개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운이 올 때 중요한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면 성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셋째, 재물을 지키는 습관도 함께 기르세요. 아무리 재물복이 좋아도 씀씀이가 크면 손에 돈이 남지 않습니다. 버는 것과 지키는 것 2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재물복이 완성됩니다. 사주에 대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기질과 흐름을 보는 도구입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죠.
재물복 사주를 타고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재물복이 약한 사주여도 맞는 시기에 맞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물복이 약한 사주를 타고났지만 자신의 적성을 일찍 발견하고 집중한 결과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재물복을 나타내는 핵심 글자는 재성입니다. 편재와 정재로 나뉘며 각자의 방식으로 재물과 인연을 맺게 해주죠. 식신도 재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글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주 8글자의 전체적인 균형과 흐름이고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 있습니다. 내 사주에 오늘 알려드린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더욱 자신 있게, 없다면 운의 흐름을 살피며 현명하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